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저희가 의정 돋보기에 의원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네네. 네,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었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또 오후에는 이렇게 맑게 또 네. 날씨가 됐네요. 예. 모처럼 이렇게 또 파란 하늘 보니까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여기가 보니까 저쪽에 전주역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이제 천마중길인데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원래 여기는 이제 전체가 다 도로였는데요. 음. 사실 이 도로에 이 생태 길을 만들어가지고 예. 시민들에게 광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도로를 시민에게 내준 길이 있을 수 있죠. 여기가 상당히 넓었던 왕복 8차선인가요? 상당히 네. 넓었던 도로였는데 네. 이렇게 해놓을 때 처음에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했잖아요. 민원이 네. 많았고 특히 여기가 이제 전주역을 가는 길이다 보니 시간을 쫓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예.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을 때 정말 심한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 도로를 유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가 굉장히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 보기에도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네, 도로는 네. 폭은 좁아졌지만 네. 자,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사실은 제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고요. 예. 요즘에는 이제 여기 이 주변에 좀 건물들이 시에서 매입해서 예.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거리 공연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밀 건데 아마 전주에서 이제 핫한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전주역 같은 경우도 많이 뉴스에 나왔지만 그렇죠. 이제 350억 규모의 한옥형 전주역을 다시 신축할 계획이어서 이제 이 지역의 일대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공사하는 소음도 약간씩 좀 들어오기도 네, 하고 네. 지금 상당히 좀 활발하게 뭔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19 전만 하더라도 천마중길 생기고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뭐 버스킹이나 네. 축제 같은 것들이 많이 열렸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 보여서 좀 아쉽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사실 그래도 이제 예전처럼 다중이 아예 모여서 하는 직관적인 공연은 아마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광장에 누릴 수 있는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들은 소수가 모일 예, 수 예. 있고 그때 새로운 공연들이 열릴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거리 공연의 문화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날들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고 네, 네. 그걸 넘어서 예전처럼 좀 같이 좀 어울리고 살도 좀 부딪히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또 이동할 공간이 있는데요. 네네. 그곳에 가서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떤 네네. 장소인지 그렇게 예. 하시죠. 자, 의원님 저희가 이제 장소를 옮겨 왔어요. 네. 네, 여기가 어느 카페인데요. 네. 저쪽에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호수 어떤 호수죠? 저희 이제 원래는 아중 저수지고요. 저희 이제 아중 호수라고 불리는데 예. 이렇게 데크를 쭉 둘렀더니 고래의 모양이 나와서 고래의 꿈이라는 이름이 있는 데크를 좀 설치해서 예, 예. 산책길을 만들고 있고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 이 공간이 좀 음습하고 예. 이제 차량으로만 이동하는 공간이었다면 이런 데크 설치와 실제 여러 가지 식재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예, 예. 호수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인 곳입니다. 이렇게 카페가 주변에 많다는 건 사람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거죠?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요. 네. 예, 음식점도 많이 생겼고요. 네. 평소에 이쪽 길을 산책로를 네, 저도 예, 자주 옵니다. 예, 혼자? 네. 네,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걷습니까? 사실은 제 지역구에는 뭐 이제 아중천도 있고요. 산책할 만한 공간이 좀 많긴 해요. 건지산도 예, 예. 있고 호성동에 건지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데 여기에 저녁엔 9시쯤 와가지고 조용히 생각하면서 걸면 예. 너무 좋아요. 예, 요즘은 사람도 많이 없죠. 코로나19 네, 때문에. 네, 그러기도 한데 이제 조명을 저희가 또 예쁘게 또 켜놓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주말 같은 경우 보면요. 예, 예. 옛날에는 그냥 어른들, 커플들이 많이 다녔다면 요즘에는 가족 단위도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여기에 아중 이 호수에 도서관도 지을 계획이 있어서 도서관이요? 네, 예, 예. 정말 이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고 저 위에 이제 호동골이라고 불리는 예. 그 공간에는 저희가 지방정원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방정원이 된다면 구름다리를 연결해서 호수와 정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예.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 호성동 그 호성골? 호동골. 호동골. 호동골과 이 아중저수를 합쳐서 국가정원 사업도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국가정원 전에 지방정원이 돼야 국가정원 의무를 할 수 아, 있어가지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어떤 있습니다. 모습으로 만들어질까요?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조경을 하시는 분을 섭외해서 설계를 하겠다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유럽 같은 데 가면 정원이 일상화되어 있고 실제 곳곳에서 볼 수 있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저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정원이 될 건데 아마 전주의 고유 문화를 좀 잘 담는 정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의 고유 문화가 잘 녹아든 스며든 네. 그런 정원. 네. 말씀하셨듯이 유럽 같은 데는 정원이 자기 집 안도 어떻게 보면 네. 정원으로 많이 이렇게 예쁘게 네. 꾸며놓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좀 빨리 좀 보였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저수지 하나가 이렇게 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변이 바뀐다는 게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도서관도 짓는다고요? 네. 그건 계획이 있습니다. 호수를 보면서 책을 읽는 모습도. 그렇죠. 네. 저도 책을 요즘 부쩍 읽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생긴다면 꼭 한번 들려보고 네.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여름, 이제 여름이 좀 지나가는 문턱에 있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번 여름처럼 마음 졸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사실 태풍이 여러 번 있었는데 너무 다행히 한 번 말고는 좀 3번은 그냥 잘 지나갔지만 예. 저희가 7월 말부터 굉장히 많은 폭우가 내려가지고 호우주의보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아 이동 같은 경우는 정말 폭탄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수 피해가 워낙 많았고 또 안타까웠던 건 행칭마을이라고 있는데 이곳은 한 번 침수되고 집이 정말 이제 난리가 났는데 예. 두 번째 태풍 때 또 침수가 되신 거예요. 아직 도배장판도 하기 전에.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거기는 이제 이번에는 가전제품까지 다 늘어내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일도 많았고 특히 비닐하우스도 침수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예. 농민분들이 진짜 너무 속상한 일들이 좀 있어서 저도 이제 마음 졸이면서 보냈고 사실 이런 침수에 있어서 농가들을 적절하게 보상하고 침수 피해 있는 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정책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에 대해 좀 고민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뉴스에 보니까는 그 전라북도에 온 강수량 그리고 강수 일수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 네.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상당히 비가 많이 왔고, 뭐 하루 건너 하루 비 오고 계속 며칠 동안 비 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야외 활동하기도 힘든 상황이긴 했지만, 네. 네. 오히려 더, 그렇다 보니까 더 민원인들을 만날 기회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그 비를 맞으면서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애틋함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기도 했고 특히 이제 한 곳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119로 구조되셨어요. 그 집이 예. 워낙 심하게 침수돼가지고. 그래서 그날 당장 현장에서 포크레인 장비도 불러서 물길도 옮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몰랐던 환경들도 많이 보게 됐고 예. 특히 이럴 때는 이렇게 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좀 배우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배우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일을 한번 겪음으로써 또 대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처음 침수됐던 곳들에도 이제 어쨌든 긴급 재난 관련해가지고 좀 어떤 리스트가 만들어진 계기가 됐을 거고 예. 이제 아예 상습 침수 지역에 있어서는 정말 이번에 꼭 정비하지 않으면 너무 더 위험을 초래할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저는 그 작업들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이 대비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길이 잘 빠져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침수되는 건 아파트에 하수관들이 많이 막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낙엽이나 예. 이런 것들이 쓰레기가 그렇죠. 쌓여서 그럼 이제 이게 범람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농촌 같은 경우는 농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폭이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한 곳이 줄다든지 아니면 이 폭이 내려오는 곳들이 다른 폭하고 맞춰지면서 물량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차근차근 계획돼서 농수로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구간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더 답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재난이라는 게 충분히 대비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이번 네. 여름을 겪으면서 네. 배웠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평소에는 뭘 하세요? 그 쉬는 날 같은 때? 저는 집순입니다. 집순이? 네. 집에만 집콕? 네, 저는 네. 보통 잠을 잡니다. 잠만 자요? 왜냐면 저는 이제 나가서 그러니까 의원님들 좀 액티브한 의원님들 계신데 네네. 저는 나가서 활동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 사실 예. 집에서는 뭐 거의 조용히 혼자 뭐 음악 듣거나 좀 혼자 시간을 보내는 편이에요. 혼자서 예. 뭘 하면서 보내십니까? 그게 좀 충전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뭐 예를 들어 모험단으로 책도 읽고요, 공부도 예, 해요, 막 예.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의원도 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좀 충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집에서 보통 잠을 자거나 그냥 여유롭게 음악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보내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인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정도포를 통해 만나봤던 의원님들 중에 평소에 쉬는 날은 뭐 하세요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해요라고 하죠. 가장 솔직한 거 아닙니까? 네, 가장 솔직한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네요. 재충전의 시간이 있어야 또 열심히 에너지를 예. 쓸 수 있고요. 머리도 맑아지고. 네, 특히 이제 쉬는 시간에 책 읽는 거는 네. 아니잖아요. 책은 네. 시간을 내서 읽는 공부 시간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쉴 때는 푹 쉽니다. 예, 작가님께서 이 질문 옆에 악기 연주나 동호회, 애완동물 등 뭐 이런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요즘에는 좀 예, 예. 운동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어떤 운동을 저 하십니까? 필라테스. 필라테스. 네. 어떤 도움이 돼요? 제가 근력이 좀 없어요. 근력이 없어가지고 근력을 키우려고 시작했는데 스트레칭이 계속 되니까 예, 예. 좋고 아침에 좀 에너지도 솟고요. 또 매주 5km 이상, 그러니까 2번은 5km 이상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쭉 5km 걸으려고 요즘에는 많이는 못 다니고 그냥 학교 운동장 이렇게 막 그렇죠. 돌고 오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좀 몸을 챙기는 때가 예. 돼가지고 네. 그래야죠, 앞으로 계속. 몸을 네. 챙기면서 해야 또 힘이 나고. 이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네. 도움이 안 되는 질문처럼 됐네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저희 앞에 계시는 이제 네. PD님께서 제작진께서 네. 잘 편집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대로 살리시던지 할 겁니다. 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 후반기에 네. 되셨어요. 네. 최연소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요. 네. 소감 간단하게 각오까지? 전반기에도 예결위원장이랑 좀 중책을 주셨는데요. 이제 예. 이번에도 복지환경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사실 여러모로 저처럼 청년 의원들은 어느 장을 맡는 게 의원 개인의 평가로 끝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훨씬 더 혹독하고 더 도덕적인 잣대로 많이 예, 예. 평가될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해야 다른 청년 의원들에게도 또 그런 자리들이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훨씬 더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감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주시 의회 내에서도 의원님처럼 여기 청년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네, 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또 그런 분들에게 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좋은 사례를 제가 잘 만들어야겠죠. 네, 각오는요? 그래서 사실 저는 위원장 하면서의 고민은 공부하는 의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세미나 같은 것들, 예전에 김누리 교수님 그 예. 세미나 한번 진행했더니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도 잘 진행을 하고 싶고, 좀 투트랙으로 복지 분야에서 뭐 하나, 환경 분야에서 하나, 이렇게 좀 큰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위원들이 계속 공부하고 또 좀 필요한 강사들을 섭외하고 책을 구입할 수 예. 있도록 하고 좀 그렇게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보면은 더 위원장보다 높지 네.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끌는데 좀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제가 운이 좋습니다. 어떠세요? 저희 우리 위원님들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되셔가지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님이고요. 예, 예. 또 약간 의회에서는 뭐 개혁을 하시고 싶어하는 의원님들 계셔서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합리적으로 얘기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분위기도 좋고요. 예, 예. 제가 복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원장석에서 그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을 네. 볼 수 있겠죠.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지환경위원회 물론 뭐 앞에 의정도복이 많은 회차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어떤 상임인지. 그러니까 저희는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그 삶을 예, 예. 다 저희가 총체적으로 네네. 지원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환경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밀접한 청소 행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세먼지를 대응하는 팀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시민에 밀접한 위원회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뭐 아동의 보육부터 특히 장애인 복지, 특히 여성 관련해서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시민의 삶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짧게는 뭐 앞으로 1년, 앞으로는 2년, 네. 후반기 전체를 통틀어서 좀 어떤 목표로 삼는 게 있을까요? 위원회 내에서? 네, 제가 위원장이 되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예, 겁니다. 요즘 뭐 이슈기도 하죠. 네, 그러기도 하고 실제 지역에서 사례가 생기더라도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체계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상담을 많이 가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은 실제
초등학생까지도 지금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예방하는 사원들을 만들려면 이 국제환경위원회에서 좀 큰 틀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 임기 내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저희 큰 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워낙 핫한 뉴딜 사업인데요. 예. 그린 뉴딜 관련해가지고 지역에 어떻게 그린 뉴딜, 특히 그린 모빌리티 아니면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체계들을 어떻게 고민할까, 이걸 국가 사업인 그린 뉴딜과 잘 융합해서 예. 가고 싶어서 정책적으로 좀 위원회에서 승부 보고 싶고 좀 한 획을 긋는 위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 네. 그다음에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또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들, 이 두 가지를 이제 후반기에 위원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또 진행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네, 먼저 드렸어야 될 질문 같은데 전반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네. 계셨었죠. 예, 2년 동안 도시건설위에 계시면서 좀 어떤 일들이 있었고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제 기억 남았던 건 전주역 이제 역세권 개발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됐던 게. 좀 전에 저희가 다녀왔던. 네. 거기가 뭐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실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가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네. 때문에 그걸 잘 이행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확충하고 이런 계기들을 만들려고 해서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구가 되면서 비례대표 의원하고 좀 다른 의원에 이제 처음 입문을 하게 된 거니까 네네.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실제 아기자기한 것부터 좀 큰 틀까지 같이 논의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2년 동안 충분히 가졌는데요. 굉장히 재밌었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예를 들어 어느 길을 가는데 여기가 너무 더러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꿔볼까? 예. 뭐 이런 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역에 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아? 우리 왜 이렇게 문화시설이 부족하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논의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의원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상의 활동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과 무슨 회의를 거치고 네, 이런 네. 것들.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는 겁니까? 오히려 요즘 반반 같아요. 어떤 안건이 있을 때 같이 논의해보자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오히려 주민들이 이런 거 있는데 같이 얘기해보자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어느 공간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이 공간이 공공공지인데 제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민들을 관련된 가장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지 같이 논의해보고 제가 예를 들어 자료를 준비해서 저는 이런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거 여기 하라 그랬어. 난 예. 여기 농구장 짓고 싶었는데 아니면 난 여기 족구장 짓고 싶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정책이든 뭐 그렇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꼭 그렇게 공론화하고 합의하는 과정들을 잘 해보고 그랬을 때 실제 그렇게 만들어지면 반대하는 분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토론자로도 많이 나가시고요. 강연자로도 많이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달라는 초대를 많이 받나요? 그거는 제가 이제 특화된 분야가 두 개 있는데요. 이제 하나가 청년 정책 분야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선민촌 민간협의회를 하면서 있었던 여성 정책 분야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성매매에 대한 방지, 어떻게 이제 지역에 이거를 없애는 과정들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네. 좀 얘기할 수 있었고 청년 정책은 이제 청년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국에 이번에 법제화돼가지고 확대가 네. 되기도 했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많이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저를 자주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저기 익산까지 막 강연 네, 가시고 네.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전주시 의원인데. 네. 네, 그래서 상당히 활동 범위가 넓으시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 정책, 네. 청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있을 거고 관련 정책들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네. 앞으로의 청년 정책은 좀 어떻게 가야 된다 보실지. 지금 이제 청년 정책이 그래도 일자리 위주의 정책에서 청년의 삶의 전반을 돌보는 정책으로 많이 변화는 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뭐 청와대에는 뭐 청년 비서관도 생겼고 청년 소통 담당관에 대한 이제 직책도 생겼기 때문에 예.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창구는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건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정말 삶의 어떤 청년 수당들이 확대되거나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적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모로 서류에 있어서나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거를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과 이 지역에 있는 청년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그 인턴이나 여러모로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쌓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활동 공간들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만 일은 또 일손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년 일자리들이 그런 부분에 곳곳에 있어서 지역의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장기 미취업에 있는 청년들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촘촘히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사례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취업에 훨씬 멀리 있는 청년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훨씬 강화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현실에 이제 청년 자살률이 높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경험을 보지 않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어떠한 기회도 좀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년이 행복하려면 일단 직업이 있어야 되고요. 네. 집이 있어야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뭐 하나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하나 또 건드리고 준비하고 네. 해결하다 보면은 또 조금씩 풀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시의회 내에 이렇게 젊은 청년 의원들이 많아지는 것도 저는 고무적이라고 좀 생각을 네, 맞습니다.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출연하셨습니다. 네. 출연 소감 간단히 여쭐게요. 네. 항상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인증을 남기는 거라서 굉장히 부담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한 얘기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평균 연령대는 좀 낮지만 말씀을 나눠보면은 상당히 강단 있고 똑순이라는 별명도 있죠. 네. 똑순이 같고 또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신뢰감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의정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나니입니다. 저는 이번에 복지환경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우리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수당을 확대해서 처우 개선을 하겠고요. 또 디지털 성범죄 지원 체계를 잘 만들어서 아동들이 성범죄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삶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온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뜨겁게 의정활동을 하고 따뜻하게 시민의 삶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4층으로 오시면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내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주민들의 필요한 얘기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